경남도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교육청 업무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만 5천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용 편익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로 7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쟁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여름 전어가 제철을 맞고 있습니다. 삼천포항에는 닷새 동안 전어 축제가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요즘 각급 학교와 교육청마다 서류 준비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자료 때문인데요. 수천 건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만드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대진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 행정사무조사를 전담하는 도교육청의 담당 부서. 사무실 한켠에는 도의회에 제출할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걸려오는 문의 전화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마산의 한 초등학교. 이곳에도 행정실과 역량교사 등이 문서고에 있는 서류들을 찾아내 항목별로 작성하느라 비상입니다. 모두 11급인 이 소규모 초등학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기간 자체가 너무 짧다. 방학을 이용해갖고 해외 연수나 아니면 개인 연찬을 위해서 지금 연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요청한 자료는 모두 36가지. 지난 4년 반 동안의 급식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한 달간 자료를 적게 잡아 20페이지에 53개월, 1,014개 학교로 계산하면 100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200페이지를 한 권으로 만들면 5,400권, 특위위원 1인당 415건에 해당합니다. 여기다 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31개 항목을 더하면 그야말로 서류 폭탄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길들이기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다 이건. 그래서 효율성 있는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급식 업무가 마비에 이르자 경남교육청은 도의회에 조정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들어설 옛 진주의료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KBS가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보고서를 입수해봤습니다. 3층까지만 리모델링하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분석이 됐는데요. 경상남도는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안을 슬쩍 추가해 도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비용 편익을 높여 허위 자료를 보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손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 연말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옛 진주의료원 건물입니다. 병원 건물 전체를 사무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의뢰한 이 사업의 100여 쪽짜리 타당성 보고서 요약본입니다. 서부청사 적정 사무공간은 만여 제곱미터, 신축대는 277억 원, 리모델링은 3층까지만 하면 돼 비용이 79억 원으로 198억 원을 절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작 191억 원이 필요한 8층까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안은 뒤늦게 추가돼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록에 들어있더라고요. 부록 그 3페이지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번 책 안에는 들어있죠. 경상남도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건물 전체 리모델링 예산 191억 원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이 과정에서 도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전체 리모델링 비용 편익이 2.4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는 1.45인데 전체 리모델링을 할 경우 예산 대비 편익이 훨씬 높은 것처럼 수치가 부풀려진 겁니다. 그렇다고 증언한 거죠, 그건. 근데 그때 그 내용도 자기들이 옛날에 보여준 그 자료도 뭐 어떤 자료로 쓸 만큼의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상남도는 실수로 수치가 잘못 인용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허위 자료로 예산 승인을 받았다는 논란은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로 7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피해를 당한 지 올해로 70년이 됐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은 그날의 참상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주화 기자입니다. 불바다가 된 마을, 벌거벗은 사람들이 강으로 뛰어듭니다. 지옥 같은 열기를 피해 아이들은 토굴에 숨어 서로를 감싸 안고 13살 소녀는 온몸이 새카맣게 그을린 아버지 곁에서 울고 있습니다. 70년 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터지던 그날의 모습입니다. 무서워가지고 돌아서서 가니까 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돌아서 보니까 아버지였었어요. 잊을 수가 없지요. 원자폭탄 피해 70주기를 맞아 한국인 피해자 7만 명을 되새기기 위한 비핵 평화대회. 한국인 원폭 피해자 1세대가 많은 합천에서 올해 4번째로 열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직까지 나이 70, 80이 돼가지고도 그걸 기억하고 있을까 싶어서. 일본 방송사가 한국 원폭 피해자의 삶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도 상영됐습니다. 이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국 정부의 특별법 제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든가 또 살아계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복지 서비스라든가 70년이 지나도록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는 2,600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창원시 동읍과 대산면은 주남저수지를 끼고 있어서 창원의 청정지역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개발도 가로막혔는데요. 이에 대해 최근 주민들이 더 이상 규제를 못 참겠다며 개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너른 들판이었던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가 생기며 이제는 아파트가 병풍처럼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창원시 대산면은 높은 건물 하나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이 농지 보호 지역인데다 주남 저수지의 철새 보호, 낙동강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개발에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이 근무할 창원 일반 산단이 모습을 갖춰가지만 여전히 김해 진영에서 돈을 쓰거나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번 돈을 가까운 김해시 진영 신도시에 돈을 쓰게 한다는 이 말이 과연 창원시 행정이 올바르냐고 묻고 싶습니다. 주남 저수지를 둘러싼 창원시 동읍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30년 동안 개발 규제를 받아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특히 창원시가 농산물 판매장이나 체험시설 같은 1,4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주민이 직접 개발하게 규제를 완화하라고 요구합니다. 저수지 주변에 인근에 있는 토지를 창원시에서 매입을 하시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매입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생을 위해서 풀어주시든지 건축 규제를 완화를 시켜주시든지. 하지만 창원시는 주민이 바라는 토지 용도 변경은 어렵다며 도시개발 차원에서 주거용지 개발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봄도다리, 가을전어라는 말이 있지만 여름전어는 오히려 뼈가 연하고 부드러워서 그 맛이 일품인데요. 요즘 남해안은 전어잡이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송금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있는 게 나예요, 어머니? 씨알이 굵은 은빛 전어가 건져 올려집니다. 삼천포 앞바다에서 전어잡이 배가 때를 만났습니다. 7월 말부터 시작하는 전어잡이가 올해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일주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여름 전어는 식감이 쫄깃하고 뼈가 연해 회로 먹는 것이 더 유명합니다. 이런 전어회를 홍보하는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축제에 쓰이는 전어는 20여 척의 배가 연안에 나가 갓 잡은 것입니다.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이게 좀 탱글탱글해요 지금. 예, 탱글탱글하고 씹어서 고소한 맛도 너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무침이랑 해를 시켰는데 다 먹었잖아요 지금. 다 먹어서 맛있어요. 이렇게 여름 전어회가 인기를 끄는 것은 가을 전어보다 기름기가 적어 식감이 좋기 때문입니다. 집 나가면 내려더라. 너무 맛있어. 가을에는. 여름에는 뼈가 부드럽고 가을에는 뼈가 조금 생겨나 구이를 하고. 전어 인형 만들기, 맨손 전어 잡기 등 체험 행사는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에 낳는 햇전어를 잡아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체험 행사는 전어를 맨손 전어 잡기. 뭐 어른이
어른 할 수 없이 다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전어잡이,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는 오는 9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적정하지 않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해시 의회 의장단이 최근 업무 추진비 1,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김해시 의회 사무국은 지난달 28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김해시 의회 의장단 6명이 업무 추진비 1,000여만 원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김해시 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의장단이 쓴 업무 추진비 일부가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며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창원시가 개발을 위해 도시 계획을 변경할 경우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반인이나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건의하면 창원시는 타당성을 검토해 일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변경을 승인하게 됩니다. 창원시는 이 제도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줄일 수 있고 낙후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창원산업진흥재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은 단체장이나 공무원 변동에 상관없이 지역 산업의 장기 발전 전략을 짜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계획 실행,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재단은 첨단산업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등 서비스업 분야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산업 지도 마련을 추진합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남동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남동발전 허엽사장과 임직원 50여 명은 오늘 진주 자유시장에서 과일과 각종 생필품을 구매해 지역 복지시설에 모두 기부했습니다. 남동발전은 올해 말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 3억 원어치를 구매해 매주 전통시장 이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김해시 장유동의 한 도로에서 24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화단형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마주오던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깔려 운전자 28살 홍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이 씨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핸들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가 올해 안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 진단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에 있는 축산진흥연구소가 AI 진단기관이 되면 가건물 검사 때 경기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덜고 검사 시간 단축으로 가축 전염병 전파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정부로부터 구제역 정밀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비정규직 상여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방학 때 생계 대책으로 단체 협약을 맺은 상여금 35억 원을 지급하라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